콘텐츠 마케팅의 착각, 부는 기술에서 온다는 믿음. 위기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었다. 위기는 머리가 아닌 두 발로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맞았다. 샴푸와 관련된 해프닝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 여러 번 겪어온 근본적인 위기의 원인은 다름이 아닌 나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다. 제품만 제대로 바뀐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었고 시장 경제에 위기가 와서도 잘 되는 사람은 충분히 있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나라는 사람에 대한 근간을 다시 한번 깊게 확인해 준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항상 진실한 계기라는 것은 나의 범주 안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항상 우리의 예상치보다 두세 발자국은 늦은 어둠 속에서 첫 얼굴을 빼꼼히 나타내며 등장하기도 했었다. 어쩌면 신이 말한 실수로 배워야 한다는 원칙은 그가 올바른 계기의 본질과 실체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내게 실수로 에둘러서 표현해 준 것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구심도 들었다. 어쨌거나 나는 그러한 계기로 인해서 사업을 하며 조금 더 대담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잡념과 두려움을 뚫고 신의 말에 따라 새로운 위탁 전략을 토대로 다양한 기업들에게 제안을 넣어보았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았다.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철두철미한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미 그 계기를 이해한 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엄선한 기업들에게 제안서를 끊임없이 보냈다. 그러던 중 몇몇 기업은 내 제품 철학과 채널의 결에 깊은 동의를 해주었다. 그리고 이어서 위탁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내가 세운 엄격한 기준을 만족한 제품들이었다. 그렇기에 마음속에 있는 높은 장벽의 벽을 가뿐히 넘어설 수 있었고 당당하게 고객들에게 판매 제안을 할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이게 전부였다. 초반에는 그들과 약속한 양질의 콘텐츠를 꾸준히 쌓아갔다. 침묵과 반복 속에서 나에게는 기록의 생산만이 전부였다. 중반에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주는 법을 배웠다. 나는 조금씩 잽을 날리는 법을 배우며 각도를 조정해 나갔고 조금 더 세련되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법을 터득했다. 그리고 후반기에 온 지금 오직 그들의 선택을 토대로 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갔다. 이제는 그들과 서로 상생하며 나아가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집중한다. 초반과 중반에 있는 다리가 콘텐츠라면 제품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았다. 이 단순한 세 가지의 균형 있는 조합을 만들기 위해 지난 몇 년간을 버텨내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충분했다. 그것들이 서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만으로 내 사업에는 정말 값진 보석이 쌓였기 때문이다. 블로그 채널에 들어오는 댓글은 그 보석의 단면을 잘 비춰주고 있었다. 다른 어떤 채널보다 내 채널에는 단단한 팬층이 존재했다. 내 채널의 다수의 고객은 내 콘텐츠를 공유해주고 또 커뮤니티 톡방에 기꺼이 들어와 주었다. 톡방 내에서도 꾸준히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콘텐츠로 소통을 이어가자 고객들은 이 플랫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고객과 내가 각자의 허리춤에 연결된 작은 붉은 실을 둘러매고 있는 기분이 들었는데 이 붉은 실은 애초 서로 간의 거리를 꼭 붙어있게 해주는 목적이 아니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연결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주는 용도의 끈이 더 맞아 보였다.
그 끈에 적당하게 헐렁거리는 정도의 연결들이 서로의 마음 안에는 고마운 감정을 유지해주는 거리로 조정해주고 있었다. 그 거리는 구독자들이 나의 채널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더 자발적으로 채널을 홍보해주고 콘텐츠를 공유해 주었다. 그런 유동적인 움직임에서 판매량은 조금씩이었지만 바람직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판매량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결과값을 보고도 성급한 마음이 올라서지 않는 내면의 반응이었다. 그저 이 침묵의 시간에 그들에게 전해주는 정보 하나를 더 다듬고 있는 나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점점 시간이 흐르자 내가 해야만 했던 그 빈자리의 영역이 점점 그들로 인해 자발적으로 채워졌다. 아침마다 커뮤니티 내에는 정보를 직접 공유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고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실제로 온라인으로 끼리끼리 모여 자신이 지키는 좋은 습관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렇게 나의 일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질 무렵 근무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양질의 정보만을 관리해도 다양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난다. 그런 건강한 통제권이 느껴지자 이것이 그토록 그가 말해준 콘텐츠 시스템의 원리가 내 사업에 깊이 들어온 것인가 하는 설레는 기분마저 들었다. 하지만 이런 기쁜 사실과 더불어 문득 내게 해결되지 않았던 생각이 들었다. 나를 이렇게 도와준 한 사람이 있었다. 그건 바로 신. 그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그는 왜 나를 구제해 준 것일까? 도대체 그의 꿈은 무엇일까? 그런 한 번도 생각지도 않은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신은 매일 무슨 일을 하는 거지? 나는 정작 그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정말 없구나. 콘텐츠 고수의 한마디. 여전히 저는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서 잠깐씩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런 연구를 공개하면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겠지? 요즘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이라고 비싸게 파는 것들, 몇 년 전 내가 강의하던 것들이네. 여전히 미성숙한 저로 살아가며 잠깐 누리는 오만한 생각들입니다. 지금 제가 시도하는 기술적인 내용은 주변 누구에게도 공유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것을 활용해서 돈을 일부 벌기도 했지만 100% 다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2010년부터 다양한 마케팅 채널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마케팅하는 사람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흐름 속에서 달콤함도 쓴맛도 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마케팅 교육의 수준이 올라가기 힘들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쳐주면 제자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성장해가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의 현상입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제자들은 자신을 가르친 사람을 부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강조해서 자신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작업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스승들이 가진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자신도 성장하는 미션을 동시에 잘 이룰 수 있는 스승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여러 스승을 모시면서 그들의 좋은 점만 가져와서 발전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승은 자연스럽게 뒤처지게 됩니다. 자신이 부정한 스승을 넘어 제대로 설 수 있는 제자가 얼마나 될까요? 세대가 갈수록 쌓이면서 올라가야 하는데
치우고 다시 쌓이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 계속 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자신 또한 자신이 키워낸 제자에게 부정당하고 똑같이 서운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애정은 없고 오직 돈만이 절대적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돈 벌어야 하니까 이해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제자와 피 튀기며 싸울 스승은 별로 없을 겁니다. 10년 넘게 이런 문제들은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에는 무언가 엄청난 기술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마케팅적인 술수가 있었고 종이 한 장으로 끝낼 이야기를 10시간씩 부풀려서 비싸게 판매하는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과의 만남은 철저히 인간적이면 좋겠다. 돈이 중요하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미래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하고만 더 깊은 정보를 나눠야겠다. 이렇게 계속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풀어나가는 사람들은 대단한 기술이 없어도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잡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적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그 뒤로는 계속 꼬여만 가는 일들을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게 됩니다. 아직 무엇이 맞는 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복귀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했던 길로는 안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배우든 배움에는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간 강의실에서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 눈만 뻐끔뻐끔 거리다가 차츰차츰 배움과 경험이 어우러지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스승이나 선배의 입장이 되어 후배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이때 선배나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성장을 했건만 어느 사이 선배나 스승을 도마 위에 올리고 약점을 잡아 자잘못을 따지며 자신을 부각시키는 강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경우 강사의 인성을 보게 됩니다. 지식만 갖고 알려주는 사람인지 인성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지식이 탁월할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힘은 차츰차츰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걸으면 뛰는 자가 있고 내가 뛰면 나는 자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지요. 추천글 중에 제가 느꼈던 감정과 비슷한 분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책을 읽는 동안 마치 내 이야기 같아서 부끄러움에, 위로에, 공감에, 깨우침에 왈칵 눈물이 고이곤 했었습니다. 주인공 민수의 1인칭 시점을 따라가면서 나도 신으로부터 철학이 있는 콘텐츠 마케팅 외에 수업을 함께 받는 느낌이랄까요. 무엇이 남과 다르게 나를 탁월하고 돋보이게 하는 근본적인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탄생하는지 책을 다 읽고 나니 보다 선명해집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여전히 막막하지만 민수와 신에게 배운 태도와 마인드를 상기하며 묵묵히 해나가다 보면 알게 될 것들이기에 더 이상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콘텐츠로 수익화를 꿈꾸며 첫발을 내딛는 분들, 콘텐츠 마케팅을 해오면 그 어떤 실용서보다 도움과 용기를 주고 위로와 인연까지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손 닿는 곳에 가까이 두고 넘사벽에 부딪힐 때마다 두고두고 꺼내볼 책입니다. 시선 공작소 짝새님. 미소영의 미소생각 채널도 초기 단계이므로 1. 30일 딱 한 달만 매일 꾸준하게 콘텐츠를 만들어 본다. 2. 블로그에 글 쓰고 글 크기 사이즈를 조정해 캡처해서 카드뉴스를 만들고 블로그에 쓴 글을 녹음해서 음성 콘텐츠로 만든다. 지금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라 조금은 더 확신 갖고 이어가 볼게요.
인생 공부라고 하나요? 콘텐츠 부자로 성공하고 싶다면 저자가 말하는 건강한 성공에 대해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자가 말하는 건강한 성공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며 마무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필히 실망을 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성공이 진짜 건강한 성공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과와 결과에 집착하는 것을 멈출 수 있어요. 실망을 주지 않는 성공을 이룬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과와 결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쌓인 나의 콘텐츠가 허상의 기술을 만나 욕심을 채우게 되면 무리한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있지도 않은 허상을 있어 보이게 만들고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도구로 전락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허구의 성이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허상의 콘텐츠 성이 쌓이다 못해 나중에는 터져 나오는 날이 올 것이고요.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모래성을 쌓는 꼴이기 때문이죠. 콘텐츠 마케팅을 장기적으로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을 기억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는 기동, 진정성, 기술만이 아닌 진실, 창의만이 아닌 기본, 정답만이 아닌 질문. 콘텐츠로 부를 이룰 때 이 세 가지 균형을 기억하기로 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